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입니다. 어느새 9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9월 달에도 날씨가 덥다고는 하지만 처서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아마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 선선하다 아마 느끼실 텐데 역시 자연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도 낮에 덥다고 하니까요. 건강에 각별하게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 정부에서 보면요, 그 정부마다 좀 잘 나가는 어떤 그 항맥 그리고 특징 있는 어떤 집단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소영이 널리 알려져 있죠.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영남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영이다 이렇게 장명을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는 성시경이라고들 했었습니다. 성시경, 성균관대 고시 출신 경기고가 잘 나간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시경이 잘 나간다. 이런 얘기 했었고, 또 이제 금융권으로서는 이제 서금회라고 해서 서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강대 나왔지 않습니까?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의 모임, 서금회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캠코더라고 해서 그런 용어도 있었지만 이제 부금의 얘기가 또 그때는 있었죠. 부산 출신 금융인들의 모임, 이게 이제 잘 나간다. 이래서 이제 그때는 또 부금의 전성시대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 분석할 때 변성기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하나 잡았었죠. 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사 출신과 성남 경기라인 그리고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잘 나간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실을 상징하는 거 변성기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하나 키워드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이제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잘 나가는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잘 나가는 고등학교. 두 개의 고등학교가 많이 얘기가 됩니다. 우선은 대전에 있는 보문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동고등학교. 이렇게 보문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두 군데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요즘 이제 시중에서 돌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한번 오늘은 그 얘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대전에 있는 보문고가 잘 나간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전 서열 10위 안에 드는 인물들 중에 보문고등학교 출신이 2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통령, 국회의장에서 이렇게 쭉 의전 서열이 가는데 그 중에 이제 여당 대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국회 부의장 이렇게 해서, 그리고 감사원장은 이제 국회 부의장이 2명이니까 감사원장까지 하면은 11위까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국가의전 서열이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지금 2명이 대전 보문고등학교 출신이다. 우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이 대전 보문고등학교 29회 동기 동창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보니까 이 동기들 모임에도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 이제 저 사진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난 7월 달 그 보문고등학교 동기들 모임에 29회 동기들 모임에 참여했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동기 중에 한 분이 올린 SNS에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7월 3일 일인데요. 자, 정청래 대표, 대전 보문고등학교 81년도, 1981년 입학해서 1984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전고등학교의 교훈이 참되어라, 쓸모 있어라, 끝까지. 이렇게 참되어라, 쓸모 있어라, 끝까지. 이게 대전 보문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보문고등학교 하면은 불교 재단으로도 유명한 그런 곳이죠. 사홍서원, 삼귀 이런 이제 불교 관련된 의식 이런 것들도 배우고 매주 또 1시간씩 불교 수업을
받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사찰 그 입장료 관련해서 그걸 봉이 김선달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곤욕을 좀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청래 대표가 조계종 스님들 그 만나고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보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죠. 그만큼 이제 대전 보문고등학교는 이 불교 재단으로 그렇게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다닐 때, 이 정청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다닐 때 반이 한 6개 있었다고 합니다. 문과가 2개 반, 이과가 6개 반, 이렇게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문과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금산 진산중학교 나와서 보문고등학교, 그리고 건국대 산업공학과를 졸업을 했죠. 이 고등학교 때, 보문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만다라라는 어떤 독서 모임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정청래 대표도 그 만다라의 그 동아리에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동기 되는 분이 올린 글 보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하면 좀 이 민주당 안에서도 강경 흐름, 이 강성으로 좀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센 친구다, 이런 느낌을 이제 친구들이 갖지는 않았었다라고 올린 글을 제가 봤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 1984년 학력고사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보문고등학교 그 플래카드 거는, 보문고등학교 그 안에 걸려 있는 김상환 29회 헌법재판소장 취임해서,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장 취임했을 때 축하 플래카드 걸린 그 사진을 역시 이제 이 동기분 SNS에 제가 보니까 있어서 캡처를 했습니다. 보문고등학교로서는 이제 이 헌법재판소장과 정청래 대표, 어쨌든 국가의전설 10위 안에 드는 동문을 2명 배출했다. 이것을 정치 성향이나 기타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이 SNS에 올리고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김상환 소장, 2015년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그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이 판결을 했는데,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상환 부장판사가 상당히 언론에 이제 좀 주목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헌재 소장 취임하면서도 다시 한번 주목이 됐죠. 그런데 또 그 얼마 뒤에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되면서 보문고등학교 29회 동기동창이 헌법재판소장과 집권여당의 대표가 됐다라면서 보문고등학교의 파워가 요새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이 김준환 전 국정원 2차장입니다. 대전고등학교하고 연세대 사회학과 행시 34회를 나왔는데, 보문고등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김상환 소장의 형은 대전고를 나왔는데, 국정원에서 이제 분석 파트, 대공 분석 파트에서 이제 잔뼈가 굵어서 2차장까지 지내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18번입니다. 현재 민주당 비례대표 17번까지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비례의원 중에 한 명이 의원직에서 사퇴하거나 하게 되면 바로 의원직을 승계할 다음 순번 영순위가 지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친형 김준환 전 국정원 2차장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자, 보문고등학교 29회
지금 제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정청래 대표 2명 동기동창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통 이제 뭐 지역 언론, 대전 충남 지역 언론에서 보도하는 이 보문고 29의 4인방이 있습니다. 김상환 소장과 정청래 대표 외에 강영환 폴리텍 대학 화성 캠퍼스 학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동기동창입니다. 역시 문과 출신입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 지냈고 국무총리실에서 비서관도 지냈습니다. 또 지방시대 연구소 이사장도 지내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위원장도 지내고 하다 지금은 이제 폴리텍 대학 화성 캠퍼스의 학장으로 있습니다. 뭐 평소에도 정청래 대표와 정치 성향은 좀 다르지만 이 친구로서 정청래 대표와 김상환 소장이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국가의전서열 안에 시비 안에 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SNS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인데요. 여기도 보문고등학교 29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고향이 논산인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특수 2부장, 그리고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 이제 특수부장만 3번 한 거죠. 그래서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이제 검찰을 떠나서 현재는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속의 법이라는 책을 1권, 2권, 2권 내기도 했죠. 이 4명, 그러니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정청래 대표, 강영환 학장, 임관혁 전 고검장, 이 4명이 이제 보문고등학교의 4인방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정청래 대표만 이과고 나머지 3명은 문과 출신입니다. 뭐 언론계에서는 저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도 보문고등학교 27회입니다. 뭐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문고등학교의 어떤 뭐 동문들 어떤 분들이 잘 나가나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보문고등학교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는 국가의전서열 10위 안에 보문고등학교 출신이 2명 들어가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2명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요즘에 보문고등학교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이제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2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소리가 나오는 고등학교가 2개 있다. 하나는 대전 보문고등학교, 또 다른 하나의 고등학교가 광주의 대동고등학교입니다. 광주의 대동고등학교. 보니까 대동고등학교가 또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대동고등학교입니다. 자, 대동고등학교는 그럼 왜 잘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나? 김용범 정책실장을 우선 주목을 해야 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광주 대동고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 대동고가 1973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뭐 지덕체, 우리가 많이 듣는 표어죠. 지덕체 3대 이념, 3대 교훈, 요걸 바탕으로 이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슬로건이 실력 광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에 현재의 매월동 교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광주 대동고가 처음으로 이번에 주목된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한번 광주 대동고가 잘 나간다 이렇게 이제 주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당시 이제 집권여당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광주 대동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던 강기정 현 광주광역시장이 이제 당시에 정무수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여당 대표와 정무수석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예, 김호수 전 검찰총장, 여기도 이제 광주 대동고 출신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6기, 강기정 정무수석은 7기, 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8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광주 대동고 6기, 7기, 8기가 집권당 대표, 정무수석, 검찰총장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광주 대동고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만하죠. 당시 재계 쪽에서도 나름 또 잘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이제 주목이 됐는데 지금 다시 주목되는 이유는 이번에는 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광주 대동고 출신이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기정 지금 광주 광역시장으로 있죠. 또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뭐 소나무당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잠재력이 있는 여전히 이제 지금 사법적인 족쇄의 활동을 그렇게 활발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과거에 언론 인터뷰에서 상당히 이제 자신이 이 대동고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로 휴교령이 내려진 고등학교가 광주 대동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학교 졸업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김용범 정책실장과 두 사람이 동기동창입니다. 광주 대동고 동기동창.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청래 대표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동기동창인 것처럼 송영길 대표와 김용범 정책실장은 동기동창이고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번 대선 말고 지난 2022년 대선 때부터 뭐 상당히 여러 차례 이 동기인 김용범 실장 얘기를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범 실장과는 오랜 친구다. 뛰어난 사람이다. 마스크 대란이 있을 때 그걸 신속하게 정리한 사람이 김용범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김용범 당시 1차관이 적극적으로 좀 1차장이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얘기죠. 위기 상황에서 일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 대표 때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경제부총리를 시켜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김용범 실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김용범 정책실장이 등장하기까지는 이러한 또 막후에서의 뭐 그 친구인 송영길 전 대표의 역할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김용범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앞장서서 방어했던 변호인 출신들, 지금 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변호인 출신들이 민정수석실 사실상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부터 쭉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열심히 변호를 했던 변호인 중에 한 명, 국회의원으로 있는 인물 박균택 의원, 광주 광산갑이죠, 지역구가. 박균택 의원도 광주 대동고 출신입니다. 여기는 대동고 10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8기니까 거기보다 검찰에서도 이 두 기수 아래 고등학교 직계 후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광주 대동고 출신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보면은 김용범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 시장,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지금 외곽에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경제계 쪽에도 이 대동고의 인맥이 상당히 좀 잘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작부터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직전에 이제 임기가 끝나서 만료되거나 뭐 이런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아직 이제 이재명 정부가 막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동고 출신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이런 영향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대동고 출신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경제적으로
진출을 하는지도 눈여겨봐야 될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장, 이 대동고 출신입니다. 또 한은 부총재부를 지낸 정규일 전 서울 외국환 중개 사장, 또 우리금융지주 사장을 지낸 최동수 우리금융 F&I 사장, 행시 36회로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내고 지난 7월 초까지 관세청장을 지낸 고광효 전 관세청장, 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증권금융사장을 지낸 정지원 전 손해보험협회장, 또 과기정통부 1차관을 지낸 용홍택 SI플렉스 대표이사, 이런 인물들이 광주 대동고에 좀 재계에서 나름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치권 재계에서 이 광주 대동고 출신들도 이렇게 최근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좀 주목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목되는, 최근에 잘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대전 보문고등학교와 광주 대동고가 왜 그런 화제의 고등학교로 떠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문고등학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동기동창, 광주 대동고는 김용범 정책실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또 강기정 광주시장, 그리고 박균택 의원 등이 나온 그러한 학교에서 주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